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서 성격이 가장 예민한 일주는 과연 어떤 일주인가?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개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 가장 예민한 일주는 신금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일주에 5개가 있지요.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주 중에 신묘일주가 있지요. 신묘일주. 그 다음에 신사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일주가 있지요. 신축일주. 그 다음에 신미일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해일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간에 신라면과 비슷한 매울 신자와 물상론에서 비슷하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신금일주를 가진 분들이 성격이 좀 맵다, 날카롭고, 까탈스럽고 예민한 경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신금일주들이 미남 미녀는 가장 많지요. 예.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음일간들이 이 대체적으로 양일간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일간 중에서는 신금일간이 가장 예민한 일주의 챔피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금일주 분들은 대체적으로 마음 공부라든가 이런 사주명리학 이런 공부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지에 육식갑자 중에서 미토를 깔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미토를 깔고 있는 분. 자, 을미일주가 있지. 을미일주. 정미일주가 있죠. 정미일주. 기미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신미일주가 있고 개미일주가 있습니다. 자, 5개 일주가 있는데 일지에 미토를 깔고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미토라는 것은 조열하지 화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고 지장간에는 수기운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기운을 일지에 가지고 있으니까 욱하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요 일주들은 욱기가 있다. 보통 사주에 무관성 사주들이 욱기가 많지요. 예, 뚜껑이 열리면 욱하고 자제가 잘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미토를 깔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예민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욱하는 기운, 이 자제력을 길러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가장 예민할까요? 자, 기문간살 중에서 기문간살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유기문, 그 다음에 묘신기문, 그 다음에 추고기문을 월지와 일지에 깔고 있는 분들. 자유기문이 가장 예민한 금메달이고, 묘신기문이 2번째 예민한 은메달이고, 추고기문, 이것은 동메달인데 뭐 탕화살도 되고 원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월지와 일지에 자유기문, 묘신기문, 추고기문을 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묘일주, 정묘일주, 그 다음에 을류일주, 그 다음에 개유일주. 역시 음일간이죠. 예, 보통 갑병, 무경, 임 이것이 양일간이고 을정기신계가 음일간인데, 이렇게 기토라든가 정화라든가 을목이라든가 개수일주 중에서 이렇게 묘목을 깔고 있는 기묘일주, 아주 기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정묘일주라든가 을류일주 아주 예민하죠. 그 다음에 개유일주. 여기는 완전히 예민하지는 않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 뭐 너그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육식갑자 중에는 순이 안에 드는 예민둥이다.
예민들. 자, 마지막 5번째로 갑니다. 4, 5, 미월 출생자가 4, 5, 미월에 출생한 사람, 출생 시간이 4, 5, 미시가 될 경우에 4, 5, 미 시간에 태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월지도 4, 5, 미월, 시지도 4, 5, 미시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열하지. 뜨거운, 그러니까 삼복더위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성격도 뭐 ADHD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뜨거운 계절에 뜨거운 시간에 태어났을 때는 상당히 성격이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물론 이것이 이제 복수로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 3가지가 겹치는 경우는 조금 더 예민하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가장 예민한 일주라든가 사주상의 특징은 이제 칠판에 표기했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병인데 예민한 게 정신적으로 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 명리학 강의에서 이렇게 겁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예민하다라고 이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을 지게 됩니다. 상담자가 오면 겁을 주는 사람이 있죠. 혹세무민한 사람. 이런 경우 이제 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겁을 주지 말고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거기를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개운법이 뭐냐? 지금부터 이 일주라든가 이러한 사주 구조, 첫 번째 개운법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이런 분들이 궁합을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하다. 나의 자녀가 예민한 성격이다. 그러면 그 배우자는 예민하지 않은 양일간의 고집도 세지 않고 일지에 장생을 깔고 있거나 절퇴지를 깔고 있거나 쇠지를 깔고 있는 이렇게 배우자가 너그럽고 인품이 있고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음양을 겸비한 오행구조격의 조우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신강신약 편중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예민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인꼬부부처럼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궁합을 반드시 봐야 될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합을 보지 않고 그냥 덤벙대고 서둘러 결혼하게 되면 부부 갈등, 불합, 이렇게 이제 각방을 쓰다가 뭐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렇게 추고 원진 이렇게 자유기문 있는 사람들이 각방, 그 다음에 뭐 불합,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러다가 이제 이혼까지 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운법의 두 번째는 직업 선택입니다. 이것을 업상대체라고도 하죠. 업상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 일반 직장 생활이 안 되고 일반 사업을 해도 손님하고 부딪히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직업. 그러니까 전문 자율직 프리랜서,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강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할인업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온라인 거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직업 선택을 잘하면 이 예민한 사람도 아주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만족도,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으면 예민한 것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개운법이 있을까요? 마음 공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를 어떻게 닦느냐? 명상을 해도 좋고, 그런데 명상을 잘못하면 귀신에 끄달리게 됩니다. 명상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 수행 공부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요즘 뭐 양질의 동영상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예, 마음 공부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그래서 내면에 부족한 내공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민한 것이 많이 무뎌지죠. 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예민한 사람들은 명리학 공부가 최고입니다. 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좀 예민하다 성격이. 이러면 이제 좋은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서 명리학 공부를 요즘은 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강의를 이렇게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민한 사람들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게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상극. 귀를 열면 모든 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입이 주장이지요. 예, 귀는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말고 귀에 의논을 하라. 토론, 토의를 하라. 내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지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듣고 3, 4, 1원 한 번만 말하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우월감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이 말을 많이 하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주장끼리 이게 상식, 굳어진 상식, 진리의 지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굳어진 그 일반 지식, 일반 상식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집에서 살기가 어렵고 이렇게 각자 헤어지게 되죠. 부부도 헤어지고. 그래서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주장하지 말고 의논을 많이 해라. 그러면 이 예민한 사람들도 아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인맥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탁한 기운의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3사람이면 됩니다. 예, 3인행이면 필요하사나 인맥 다이어트, 탁한 기운의 사람, 주색잡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맑은 기운의 사람을 3사람 정도, 예? 친구도 좋고 지인도 좋고 스승도 좋고 멘토도 좋고 그래서 탁한 기운의 사람을 정리하고 맑은 기운의 사람과 인연이 돼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예민한 것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하다는 것은 능력이 2배, 3배 남보다 출중하다는 겁니다. 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격 때문에 그놈의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지요. 부모님과 부딪히고 형제간에 부딪히고 지인, 회사, 동료 부딪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약이 있다. 해결책,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강의도 그렇고 사주 상담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예민한 일주는 어떤 일주요? 그 다음에 이 예민한 사람들의 개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심삼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